자, 네 나라 동맹이라고 쿼드라고 부르는 일본, 인도, 호주, 미국 등 인도 태평양 동맹이 지금 경제 번영 네트워크라고 경제 동맹에 이어 안보 동맹으로 지금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개를 기본으로 해서 쿼드,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을 포함한 쿼드 플러스로 해서 이 중국을 압박하겠다. 그래서 이 G7도 미국이 지금 그냥 지금의 선진국 G7에다가 지금 한국, 호주, 인도 등을 넣어 가지고 반중국 영합을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현재 미국이 하고 있는 정보 동맹이 있지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간 이 정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라고 부르는 이 정보 동맹체에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을 넣어서 파이브 아이즈 플러스 3 동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한국의 이 개입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최근에 노력을 하다가 회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데, 이 한국의 주미대사 이수혁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에 대해서 동참을 요구하는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이 소리가 한 5년, 10년 전에 했더라면 맞는 이야기지만 이런 이 저속한 이야기, 이건 삼류 이야기죠. 동네 거의 말하면 할아버지들이나 해야 될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에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한미 동맹의 미래의 모습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이수혁이 이야기하면서 중국이 최대 무역의 파트너라는 게 고려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보호하기 위한 동맹을 만드는데 동참하라는 발언에 대해 선을 긋는 발언을 주미 대사가 화상회의에서 말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한반도의 운명, 한국, 북한에 매우 중요하다. 근데 한미 동맹의 미래의 모습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 미국은 우리의 동맹인 반면에 한국은 중국과 역내 최대 무역 파트너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안보 측면에서 미국에 기대고 있고 경제 협력에서는 중국에 기대고 있다. 안보만으로 나라가 존속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며 경제 활동도 안보만큼 중요하다. 안보, 경제가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미국 편을 들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그래서 문제는 미국 고위 관계자들이 연일 미국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국 포위구도 동맹에 들어오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폼페이오는 9월 2일 호주, 일본, 한국 같은 다른 나라들이 중국에 맞서는 데 있어 우리에게 동참하는 것을 이제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루 만에 한국 대사가 이 말을 공개 반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수혁은 지난 6월 달에도 우리는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은 수십 년 전에 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선택했을 때 이미 어느 편인지 선택했다. 너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6.25 막아주고 미군 보내준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이날 회의에서도 한미 동맹이 공경에 처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한미가 지금 의견이 다르면 문제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협의해야 할 대상이라 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칼럼에 보면요, 이 광화문에서라는 베이징 특파원 이 칼럼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 주재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은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좋다 하고 기업인 패스트트랙 신속 입국 통로를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주일 전에는 중국 정부가 베이징 직항 항공로를 열었다면서 현대그룹 전세기가 첫 사례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5개월 동안 외국발 항공기의 베이징 직항 운영을 금지시켰어요. 그런데 하늘길을 현대그룹 이 전세 비행기에 허용해 줬다고 이렇게 선의를 대단히 베푼 양 홍보를 했습니다. 선의가 아니라 이미 현대그룹 비행기가 도착하기 전에 베이징 공항에는 캄보디아 직항기가 있었어요. 한국에는 지금 한 차례 전세기만 허용했는데 캄보디아는 전기노선 항공기를 허용해 줬고 그리스, 덴마크, 파키스탄, 오스트리아, 스웨덴, 캐나다, 캄보디아, 태국 등 8개국에 이미 전기노선을 허용해 준 겁니다. 한국에는 전기노선은커녕 베이징에 앉도록 허락도 안 해줬지요. 그래서 중국의 여러가지로 가장 이 내정에 비판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지금 구금해 놓고 있는 나라도 캐나다예요. 그래서 국민 2명씩을 스파이로 이렇게 체포하기도 했어요. 각각. 자, 캐나다의 코로나 확진자가 한국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들은 자기들하고 싸우는 캐나다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는 만만치 않게 다루고 대해야 조심하지, 기어가고 고맙다 하고 이러면 그냥 머리 위에서 밟아버리는 나라라는 겁니다. 한국이 이수혁이 앞에 발언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한국은 중국 필요 없다 이래야 중국이 조심하는 거예요. 자, 사드 이후에 지금 중국의 한국 영화가 단 한 편도 상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걸 아는 한국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한한령을 아직 안 풀었다는 거예요. 중국 내 한국 문화 금지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관계가 좋다고 하고 지금 한국의 대기업 이재용이나 뭐 현대차 이런 데는 허락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빨리 중국의 기업을 정상적으로 돌려야 자기들 중국인들 취업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 노선으로 확대되면 한국의 유학생이나 일반 교민들이 대거 들어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기들의 특별한 이익과 관련된 것만 선신을 쓰면서 마치 잘하는 척 하는 겁니다. 이인영이가 한미를 냉전 동맹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인영이가 워킹그룹 해체를 시도하는 발언을 해리스 대사 앞에서 하더니 이제 간이 배밖에 나와가지고 설치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국무부가 한미 동맹은 안보를 넘어서는 포괄적 동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냉전 동맹이라는 것은 소련이 무너지기 전까지만 필요했던 91년에 끝났어야 될 동맹이다. 이런 말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은 이인영의 발언에 대해 우리는 동맹과 우정은 안보 협력을 넘어선다. 본다. 이제 에너지, 과학, 보건, 사이버 안보, 여권 신장 등을 비롯해 지역 국제적 사안 전부가 포함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인영은 9월 2일 좌파 기독교 단체를 방문해서 한미 관계가 어느 시점에는 군사 동맹과 냉전을 탈피해서 평화 동맹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며 지금의 한미 관계가 냉전 시기에 군사 동맹에서 출발한 구시대적 산물이자 탈피 대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한미 동맹이나 미일 동맹에 대해 냉전 시대 유물이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지금 국무부에다가 지금 미국 언론이 물으니까 우리는 상호방위조약이 동맹의 토대로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가치를 가지고 확고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태 지역의 안보와 안정, 번영의 핵심 축이다. 그래서 방위조약 문제를 뛰어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인영이가 지난달에는 해리스 대사 만나가지고 한미 워킹그룹 문제가
해체되어야 된다 하는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 문 정권의 고위 관료들이 계속 한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데 대해 미국에서는 지금 또박또박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방치를 하면 레드라인을 넘어서서 한미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발언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미국이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미국이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유럽에는 나토를 가지고 러시아 등을 견제하는 부분을 아직 유지하고 있잖아요. 소련이 망해도요. 자, 아시아 인도 태평양에는 이 쿼드 네 나라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거기에 이제 한국하고 지금 뉴질랜드, 베트남 등 세 나라를 더 넣어서 쿼드 플러스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 한국이 여기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이 중국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이 반미 친북의 핵심인 외교부 최종거이가 지금 미국을 가서 비건 부장관을 만난다는데요. 아마 거기서 어떤 합의가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한미 관계가 연말까지 굉장히 악화될 것이다. 특히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한미 관계에 중대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10월 달에 SLBM을 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심포 조선소 위성 사진이 미국 언론에 공개됐는데요. 발사용 바지선을 끄는 예인선이 포착되어서 아마 SLBM을 원래는 잠수함에서 쏴야 되는데 잠수함에 넣어서 직접 쏘기 전에 이 바지선에서 쐈을 때도 제대로 되는가 하는 부분을 최종 점검한 다음에 잠수함에 넣어서 똑같이 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이래 지금 이 SLBM을 쏴가지고요. 대선 직후에 새로 들어선 미국 정권과 딜을 하려고 할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요. SLBM은 왜 미국이 지금 긴장하는가 하면 북한이 3,000톤급 이상의 지금 새 잠수함을 만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톤급을 확대해서 만든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SLBM을 3발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3,000톤급쯤 되면 그 잠수함이 상당히 멀리 나갈 수 있죠. 바다로 큰 거니까. 그래서 나가가지고 그 바다 속에서 미국 본토로 날아가는 중거리 미사일만 실어도 태평양 가운데서는 미국 본토에 꽂힐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잠수함이 물밑에서 가는 동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물 안에서 그냥 SLBM을 쏴버리면 대처하지 못하고 이렇게 기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북한 쪽에서 쏘는 지상 발사 미사일은 ICBM이나 중거리 미사일은 일본 쪽에서부터 그걸 갖다가 레이더로 포착을 해서 요격 미사일을 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태평양 한가운데 가서 괌까지 지나가서 거기서 쏴버리면 미국이 요격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상을 해서 미국하고의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 정권이 모종의 북한과의 거래를 지금 눈앞에 두고 미국하고의 관계를 지금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이 부분이 주한미군 철수나 전시작전권 이양까지 맞물리게 되면 한미관계가 올해 말 아니면 내년에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문 정권이 취임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서 점점 서두는 것 같아요. 북한하고의 관계를요. 자, 이 부분이 지금 앞으로 큰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많이 생깁니다.